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밤늦은 시간이나 휴일, 응급실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집 근처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기초 지자체 가운데 전국 최초로 기장군에 365일 24시간 소아청소년 진료 체계가 구축됐습니다. 지역 내 기대감이 큽니다. 차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아이들.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당장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하나둘 병원을 찾습니다. 19세 이하 인구 비율이 부산 평균보다 높은 기장군. 이제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월부터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애가 새벽에 고열이면 아침까지 기다려야 되는 일이 좀 초조한데 올 수 있으면 좋죠. 이번 사업은 기장군이 추진한 공공심야 의료 지원 사업으로 군비와 시비 11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의 달빛 어린이병원 정책과 연계해 야간 휴일 진료와 협력 약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공공심야병원 운영까지는 1년 넘는 준비 기간이 걸렸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정부 사업 신설을 이끌어냈고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공모 절차를 통해 운영 기간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또 보건복지부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가 있어야 되고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니까 저희 정관의 특이한 이 환경을 설명하고 해서 오늘 공공 24시간 연중 무휴 또 24시간 아동병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진료 이후 약 처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 약국도 함께 운영됩니다. 365일 24시간 병원과 약국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의료 안전망이 마련된 셈입니다. 기장군은 이번 공공심야병원을 기반으로 응급 필수 의료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졌던 상황. 얼마 전에 부산 시내에서도 학생이 갑자기 아팠는데 이제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정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많은 도시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다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가까이 24시간 하는 데가 생긴다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엄마 입장, 학부모 입장으로서도 주민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시설인 것 같습니다. 야간과 휴일에도 멈추지 않는 진료 체계가 지역 의료 환경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 경남의 글로벌 크루즈 관광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김해시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습니다. 대만 대형 크루즈 선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김해 주요 관광지를 직접 소개하며 경쟁력을 알렸는데요. 크루즈의 정기 기항지로 얼마나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통화장을 체험하고 전통 차를 마시며 김해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이들. 대만에서 온 크루즈 관계자들입니다. 글로벌 크루즈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김해시가 마련한 프로젝트입니다. 이처럼 밀려오는 크루즈 관광객을 잡기 위한 김해의 보폭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항지의 주요 거점 관광지에 김해를 넣겠다는 계획인데 시는 지난 1일 대만 크루즈 선사 스타드림 크루즈 관계자와 대만 주요 언론을 초청해 2박 3일간의 팸투어에 나섰습니다. 유네스코로 등재된 대성동 고분군과 낙동강 레일바이크, 가야 테마파크 등 대표 관광지에 이어 대형 쇼핑시설까지 선보이며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就可以满足所有旅客最在意的时间上面的一个有限，因为我们知道邮轮靠港的时间是相对短促并且有限的。那如果能够在有限的时间里面做最大的一个利用，那我们相信在金海作为一个邮轮城市上面，就不仅仅是单次的访问，而他们会一来还想要再访港。 하지만 크루즈 관광의 성공을 위해선 짧은 체류 시간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현재 부산 경남으로 들어오는 크루즈가 머무는 시간은 6시간에서 10시간 남짓. 김해로 찾아오게 하기 위한 열쇠가 필요한 만큼 시는 실제 사업화 가능성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해 연구원과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크루즈연구원, 김해 문화관광재단도 협력에 나선 만큼 관광 콘텐츠 발굴과 관광객 유치, 네트워크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해시는 이를 통해 김해형 크루즈 기항지 관광 모델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의 배후 도시로서의 김해가 또 하나의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정책 컨퍼런스와 또 팸투어를 통해 가지고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크루즈 관광의 기항지 관광으로서의 그 상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는. 김해의 역사와 문화, 체험 콘텐츠를 앞세운 크루즈 관광 전략. 정기 크루즈 기항이 현실화될 경우 대규모 관광객 유입과 함께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2일 오전 강서구 희망공원에서 가덕대교 송정-나들목 구간 고가도로 건설 사업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고가도로는 기존 평면도로를 입체화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총 길이 2.72km, 왕복 4차로로 조성됩니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되어 온 이 사업은 이번 기공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30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사업이 완공되면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신공항과 신항을 오가는 물류 여객 이동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2일 낮 12시 20분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수산물 체험 홍보센터 인근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확산되면서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93명과 헬기 4대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대응 단계는 약 50분 만에 해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비철금속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나흘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경남 소방본부는 2일 오후 2시쯤 김해시 생린면의 비철금속 제조 공장 화재를 모두 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저녁 불이 난 지 91시간여 만입니다. 소방당국은 비철금속의 경우 물과 닿으면 폭발 위험이 있어 모래와 팽창 질석을 덮는 방식으로 진화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불로 21억 원대 재산 피해가 났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일 밤 11시 22분쯤 부산 사상구 학장동의 한 금속 도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내부에서 발생해 연기와 불꽃이 번졌으며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후 출동해 약 40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도금기계 일부가 소실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당시 공장 안에 작업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수 경남도지사가 행정통합의 걸림돌이라며 규탄했습니다. 경남 6월 항쟁 기념사업회와 경남대학교 동문공동체, 창원 촛불시민연대 등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수 경남도지사가 부산 경남 행정통합을 2028년 총선으로 미룬 것과 관련해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박 지사의 이런 행보는 본인의 마창진 통합 당시 과거 행정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이며 결국은 행정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울경 행정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본인의 지방선거 및 정치 일정에 맞춘 정략적 방패로 사용하지 말고 정치적 계산에 이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해당 기자회견은 행정통합에 대한 논리도 근거도 미약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입장문에서 경남도는 재정과 자치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행정통합은 무의미한 것이라며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통합 절차를 착실하게 밟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번 통합을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받아 완전한 지방정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행정통합은 결코 지방선거의 전략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경남 대학생위원회가
부산 경남 행정통합 추진이 다시 미뤄졌다며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2일 경남도 의회에서 부산 경남 행정통합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전략이라며 통합 시점을 2028년으로 미룬 결정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부울경 메가시티 무산 이후 통합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역의 미래를 다음 선거로 넘기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용 더불어민주당 금정구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 2일 금정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위원장 대행은 금정을 대한민국 제1호 기본사회 시범도시로 만들고 연구개발 지원과 창업, 취업 연계, 청년주택을 결합한 지역 정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발맞춘 대학도시로 육성하고 금사공단의 첨단산업 전환을 통해 인재 유입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울경 행정통합 거점 역할을 통해 KTX 노포역 신설과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 지역 지자체의 올 한해 운영 방향 짚어봅니다. 오늘은 창녕군입니다. 성낙인 창녕군수와 함께합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군수님 올해 창녕군의 군정 방향 우리 여러 가지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작년 우리 대안면 우리가 산업단지 일부가 우리 기업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파격적인 그런 투자 혜택과 함께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 완전 개통과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대합 IC 설치 등 사통팔달의 우리 교통망 확충으로 최적의 투자 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또 총 4,485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와 400여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전망이 됩니다. 네, 마늘과 양파 또 농업도시 창녕입니다. 이제 2026년 올해 농업 관련한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 창녕의 대표 농산물인 마늘과 양파 또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과 창녕다운 가공센터 운영으로 농업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을 하고 특히 우리 올해 51억의 예산으로 이방 산토끼 밥상 프로젝트 2차 사업을 추진을 해서 농업의 6차 우리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집중을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된 농촌 현실에 대응한 스마트팜 조성과 또 첨단 기술 보급 등 우리 청년 농업인들 육성해서 농업의 고부가 가치를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또 작년 재출시된 맥도날드 우리 창녕 갈릭버거의 성공에 이어서 창녕의 우리 농산물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K 농산물이 되도록 품질 고급화 및 유통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창녕에는 또 가볼 만한 곳이 많습니다. 올해 또 축제도 많이 열리는데요. 올해 또 경남 도민체전까지 열려서 볼거리가 풍성할 것 같습니다. 관광 관련한 계획 어떻습니까? 유네스코 우리 상관의 도시 이 창녕의 우수한 자원을 연계하고 또 문화관광, 스포츠, 휴양이 어우러진 그런 체류형 관광 전략을 추진해서 지난해 부온천 방문객이 드디어 300만을 도표하며 대한민국 1호 온천도시의 옛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풍부한 대경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군부 최초로 인근 함안군과 우리 창녕군이 공동으로 개최되는 제65회 경남 도민체육대회가 오는 4월 17일부터 개최되며 화합과 감동의 축제이자 안전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또 다시 찾고 싶은 창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또 우리 국민들의 많은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복지 정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복지 정책은 또 어떻게 그려나갈 계획이신가요? 출산 장려금으로 우리가 첫째 아이는 500만 원, 둘째 아이는 700만 원, 셋째 아이는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 축가금 지원 등 국민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서 전국 군부에서 유일하게 보육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서 지난해 134만 명이 찾은 우리 창녕 낙동강 육조축제를 대한민국 최고 봄꽃 축제로 육성을 하고 또 화항산과 우번읍 또 북온천에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특히 상반기에 북부권과 중부권은 파고 고부장을 각각 27호를 규모로 준공해서 4개 권역에 우리 파고 고부장 조성 공약이 완료가 되면 생활체육을 통한 우리 국민 건강 전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6년 우리 민선 8기 마지막 해입니다. 군수님께서 올 한 해 이것만은 꼭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실까요? 우리 창녕은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와 또 기업발전 특구 지정, 또 유네스코, 또 상관왕 달성 등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제 공약인 영남 일반 3단의 본격적인 보성 절차에 착수하고 또 대한민국 복합타운도 신규 투자자를 확보하여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북온천 노후관광지 재생 등 북온천 활성화 및 남지역 마산지구 우수 유출 저감시설 설치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낙인 창녕군수와 미니 인터뷰였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남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태영 양산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 의원이 지난해 12월 식사 중인 의회 직원들에게 20분간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 의원은 같은 날 밤 의회 사무실을 찾아 피해 직원의 개인 컴퓨터 자료를 출력하고 열람하도록 요구했다며 직위를 이용한 위력 행사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사건 발생 2달이 지났지만 민주당 경남도당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조합원 8,217명이 서명한 중징계 요구서를 민주당 경남도당에 전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부당동원 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방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공무원이 선거에 동원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공무원을 선거 캠프의 보조 인력처럼 활용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센터는 공무원 동원 선거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